자,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휴장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기준에 이제 10일부터 움직임이 나왔어요. 니케이 지수는 그 10일 이후에 4거래일 동안의 기준에서 흐름 자체가 그렇게 뭐 버겁지 않아요. 주봉상으로도 전혀 버겁지 않죠. 추세 전체가 월봉상으로도 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뭐 사상체 대체 기준은 아닌데요. 어찌됐건 저쪽 89년에 형성됐었던 그 이후에 가장 높은 고점을 치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놓고 볼 때는 뭐 이런 기준이 되겠죠. 91년 이후 그렇게 해서 30년 만에 사상 최대치의 고점을 치고 가는 그런 위치입니다. 이 추세 범위가 결코 약하지 않고요. 또 앞전 추세 부분의 흐름을 뭐 어찌 보면 이제 뚫고 가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죠. 미국의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어차피 이제 뭐 신임 대통령이 취임을 한다고 해서 뭐 시장이 무조건 좋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 경기 동향 자체가 결코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흐름 그 추이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같이 움직였던 오늘 같이 움직임을 줬던 니케이 쪽의 주봉상의 흐름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미국이나 유럽 쪽도 나쁘지 않아요. 미국 쪽의 지금 선물 동향도 아시아 쪽에서 이제 니케이가 강세를 띄다가 조정폭이 좀 나오다 보니까 고점 대비해서 한 1.5% 고점 대비해서 1.5% 정도 눌려 내려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0.62%뭐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니 시간의 거래는 그다지 선물 거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본 쪽의 약세 그리고 국내 증시의 2%의 조정 이런 부분과 함께 연동돼서 미국의 이제 시간의 거래 기준에서 0.36 그리고 이제 나스닥 0.36, S&P 500 지수 0.5% 수준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1% 미만이면 신경 쓰지 말자 그랬죠. 그리고 코로나19 때 3월달 같은 경우는 뭐 선물 쪽이 하한가 5%씩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전혀 신경 쓸 시간의 흐름이 아니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첫 금토회가 열렸는데 금리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뭐 그닥 뭐 부정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국내 증시가 이제 원체 강하게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주간 단위에 이제 10% 수준의 강세로 마감이 됐고, 그리고 이번 주 기준도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삼성전자가 9%의 강세를 냈었잖아요. 근데 사실 시장은 삼성전자 9%대 따라오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의 기준으로 해석을 해도 돼요. 결론적으로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이제 이번에 9% 오르고 눌렸기 때문에 많이 밀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따지면 시장은 지난주 대비해서 조정폭이 살짝끔 있어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 시가총액 1, 2위 또 LG화학 다 놓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10월 이후 11월 이후 그 다음에 10월 이후 11월 이후 그리고 1월 이후 기준에서 얼마큼의 변동성이 나왔느냐의 기준점도 놓고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봉 단위로 놓고 볼 때 시장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고점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강했다라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9% 올라와도 시장은 3%뿐이 못 쫓아오는구나. 그리고 지금까지의 누적적으로도 마찬가지. 뭐 월봉의 누적으로도 마찬가지. 월봉 누적으로 보시면 시장 같은 경우에 2016년부터 해서의 흐름이 지금 삼성전자 고점 찍고 눌린 폭이 얼마예요? 300%죠. 고점까지 기준 잡으면 거의 뭐 400%에 육박해요. 330%, 350%막 이렇게. 그리고 시장 자체는 지금 2016년 이후의 흐름에서 놓고 보시면 1970포인트, 그러니까 대략 한 2000포인트 대비해서 올라왔던 범위가 60% 가까이 올라오고 나서의 조정입니다. 60% 올라올 때 삼성전자는 300%, 350%, 하이닉스는 더 세게 움직였죠. 그리고 너무 멀리 안 보더라도 또 저점도 안 깼어요. 둘 다 실적이 되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 500%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종가 기준이 397이고 결론적으로 10월, 11월 또 12월 이후의 기준에서 쭉 따져봐도 또 전년 말 대비해서 따져봐도 여전히 IT의 강세는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고, 주봉 기준에서의 흐름이 하이닉스가 아쉽게 이제 지난주 들어올렸던 부분 상당 부분을 깨먹고 마감을 했는데, 작년의 기준을 잡아서 놓고 본다면 여전히 11만 8천 원 종가에서부터 11만 8천 원 종가에서부터 하이닉스는 얼마 만 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한 7, 8% 돼요. 그러면 시장 상승률에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그죠? 10월 이후에 시장 대비 1.5배, 2배 수준 올라왔고, 그리고 2016년 이후의 기준에서는 시장 대비해서 8배 올라왔고, 그리고 지금 1월달 기준에서도 시장 대비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종군들하고는 완전하게 좀 차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오늘 삼성전기가 많이 눌렸지만 3거래일째 20만 원 위쪽에 종가를 형성을 해줬죠. 3거래일째. 주봉상은 어때요?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시장은 어느 위치에서 마감됐죠? 시장은 요 위치에서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10월 대비해서는 이제 삼성전기도 거의 뭐 2배 가까운 수준 수익률이 났다가 지금 눌려져서 1.5배 수준 흐름을 연출하고 있는데, 수급범위나 이 누적 수급범위나 그리고 지금 시세가 나오면서의 거래 대금의 기준이나, 또 오늘 장 막판에 손바뀜이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매도자는 매도를 하고 매수자는 매수를 하는데 같은 쪽에서 사고 팔고의 기준이 아니라 서로 다른 쪽에서 사고 팔고, 그러니까 외국인 쪽이든 기관 쪽이든 매도자가 분명히 오늘 있었겠죠. 그 매도자는 말 그대로 빠져나간 거고요. 매도를 하고 나간 거고, 얼마? 60만 주 정도를. 매수자는 60만 주 대비해서는 적죠. 적은 물량이지만 30만 주 정도를 꼬박꼬박 다 받아갔단 말이에요. 또 매도자의 기준에서도 어찌됐건 지금 역사상 20만 원 위쪽에서 종가가 3일 뿐이 없어요. 3거래일 뿐이. 예? 삼성전기의 역사상. 그 삼성전기의 역사상 3거래일째 20만 원 위쪽에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에게 순매수 기준으로 물량을 던졌지만, 개인들이 24만 3천 주 떠안기는 했지만 그 수급 범위가 밑으로 막 집어 던지는 물량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개인들의 기준에서 소형주도 아니고 이제 이런 대형주 기준에서의 편입 물량은 대부분이 단기 성향이 아니죠. 네?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단기 성향으로 들어온 물량이 아니죠. 그러니까 잠궈지는 물량, 나갈 쪽은 나갔고 들어와야 될 쪽은 들어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뭐 오늘 2% 밀렸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밀리긴 했습니다만 1.5배 수준, 뭐 그 정도 수준의 눌림폭이 있었다 할지라도 크게 버겁지 않다. 시장 대비 여전히 강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IT는 그대로 주력으로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화학업종 기준에 하나솔루션 오늘 57,000원에 정리를 잘했고, 그리고 차익 실현 잘한 이후에 LG화학, 어제부터 들어간 LG화학을 지금 두 번째 분할 매수를 해서 10%를 편입을 했는데, 화학업종의 주도력 부분을 여전히 가져가겠다는 거죠. 화학 정유 기준에. 그리고 이제 그것을 2차 전지로 같이 해석을 해서 대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1월 8일 날 전량 차익 실현이 됐죠. 1월 8일 날.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강세 속에서는 좀 아쉬움도 있었지만은, 뭐 추가적인 강세가 현대차하고 기아차 정도에서 좀 나왔고, 모비스나 만도는 뭐 최고점에서, 또 글로비스도 최고점에서 잘 차익 실현된 것 같아요. 지금은 어느 가격에 들어가더라도 아쉬울 게 없는 그런 가격인데, 다만 이제 우리가 바닥권에서부터 사온 가격 대비해서는 좀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 초반에 기준 잡아서 이제 편입 가격대 설정 범위를 가져갈 거예요. 하다못해 현대차도 뭐 23만 5천 원 평균 단가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그렇게 버겁지는 않아요. 그죠? 따라붙더라도. 다만 이제 조금 더 만약에 저가에 살 수 있을 상황이라면 그때 들여다보는 게 낫죠. 그리고 이제 개별 매매를 들어가셨다가 손실이 나 있으시다. 차익 실현 이후에 개별 매매 들어갔다 손실 나 있으시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뭐 월요일날 다시 질문 주세요. 그래갖고 비중이 월등히 높지 않으시다면 어차피 우리 들어간다고 해놨잖아요. 그리고 안 뺐잖아요. 빼놓지를 않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LG전자의 경우에도 우리가 12만 원 수준의 차익 실현을 했고, 또 그렇게 차익 실현이 됐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를 월말에 더 편입을 할 수 있었고, 또 월말에 편입한 이후에 LG전자, 삼성전기 어차피 뭐 짝짓기 매매인데 그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기의 종가도 월등히 올라와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뭐 나쁘지 않고. 그래 결론적으로 이제 LG전자도 무리해서 뭐 마음 급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가격을 주면 그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LG전자의 재편입이라든가 자동차 업종의 재편입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대처를 할 거고요. 그리고 화학 업종은 이제 손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금융 지주사는 뭐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요. 이제 저점에 편입하신 분들, 또 지금 단가, 또 윗가격 이렇게 쭉 나뉘어져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저점이죠. 사실은 배당락 2,000원 감안하면은 43,000원 기준이 사실상 편입 기준 평균 단가인데, 최근에 이제 위에서 잡으신 분들도 그렇게 뭐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만에 하나 이제 시장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은 금융 지주사는 변동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현금화해서 낙폭이 좀 심화되는 주력이 나온다면은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부분은 이제 그 금융지주사의 경우는 캐시카우 역할도 가져가면서 대처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이제 스윙 종목군들은 그래도 이번에 12월 1월에 많이 정리를 했어요. 그죠? 그나마 HMM도 전량 차익 실현했고, 에코프로도 전량 차익 실현했고, DB하이텍도 전량 차익 실현했고. 근데 이제 강한 종목이죠, 다. 예? 강한 종목을 차익 실현하고 난 이후에 사실상 재편입 구간이 오지도 않아요. 강한 종목은 여전히 강합니다. 오히려 약한 종목이 차익 실현 범위를 안 주고 있죠. 그렇다 손 치더라도 다음 주 기준에서는 또 몇 종목이라도 또 차익 실현을 하고, 또 도저히 안 되면 손절이라도 해서 현금 비중 확보하고, 주력주들도 뭐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눌려져 있기 때문에 그쪽의 비중을 확대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다만 여기서 이제 그 당분간 좀 배제하려고 하는 종목군은 아예 셀트리온 삼형제는 빼놔버렸죠. 뭐 7월 9일 이후에 전량 차익 실현 7월 9일 하고 11월 초에 거래량이 크게 터졌기 때문에 11월 초순에 다시 들여다봤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흐르면서 요때죠, 요때 이게 굉장히 많이 터진 거래 대금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11월 25일 날 뭐 셀트리온 제약의 상한가, 또 셀트리온의 24% 폭등, 셀트리온 헬스케어 26% 폭등 다 잡아먹었죠. 개장 초부터 빠르게 잘 대처해서 들어가서 다 수익 내고, 뭐 헬스케어 같은 경우 추세 매매에서 11만 원대에서부터 17만 원대까지 다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기준에 재편입 이후에 또 차익 실현도 잘 됐는데, 마지막에 한 번 더 욕심내서 이제 셀트리온을 들어갔어요. 근데 거래대금 없이 역시나 이제 움직이는 거는 결국은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방향성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래대금 터지면서 위로 줬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좀 찜찜해서 수요일 정도에 정리를 할까, 계속 정리할 거니까 신규 편입은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뭐 차익 실현을 못 해드리고, 마지막 자락에 이제 사신 분들이 35만 5천 원, 그리고 어제 정리 가격이 35만 5천 원. 오히려 이제 수수료 손실 나신 분들, 또 일부 이제 뭐 차익 실현이 되신 분들 계시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장 막판에 어떻게 할 거예요 질문 주셨는데, 막판의 기준에서는 어차피 이제 시가총액 뭐 10위 안에 들어와 있고 4위까지 올라왔던 종목인데 지금 많이 미끄러졌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시가총액이 뭐 코스닥 1위고 제약이 여전히 2위인가요? 그렇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지수 감안한다면 뭐 무작위적인 조정보다는 하방을 한번 잡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 그건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그렇지 않고 시간에서 또 빠지고 월요일 날도 개파하게 바로 또 계속 음봉으로 밀린다면 그럼 정리해야 됩니다. 무조건 정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어떤 뚜렷한 내용도 없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긴급 승인 관련된 내용은 뭐 다 오픈돼 있던 내용이고, 그리고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은 시가총액 4위까지 3위까지 올라갔던 그런 종목, 40조까지 형성됐던 그런 종목이 그냥 박살이죠. 곤두박질. 40% 조정이 나오질 않나. 시가총액 코스닥 1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75%씩 65%인가요? 75%인가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조정을 연출합니다. 이렇다 할 반등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냅뒀더니 다시 가더라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우리가 다 들어가서 수익 냈던 종목이잖아요. 어느 시점도 안 들어가죠. 어떤 시점? 이런 시점이 되는 거예요. 거래대금 완전히 죽어버리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거래대금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거래대금이 고점에서 물량 돌리고 나서 줄어버리는 흐름이 나오면 가격 반발력도 힘들어요.
펀더멘탈이 뒷받침 안 되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리합니다. 왜? 실적이 어차피 지금의 주가를 타당성 있게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는 월요일날 질문은 주시되 제 편입은 어지간해서는 초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변동성 주지 않는 한 어지간해서는 제 편입이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스윙으로 들어간 그 종목 중에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기준에서. 오늘 하루의 등락 범위를 떠나서 두산중공업은 다시 이제 거래대금 거래량이 줄어서 좀 버겁긴 한데 아까 이제 그 전체적인 전략 부분을 설정해서 대처하겠다 말씀드린 거고, 지금 기준에 대한항공은 오늘 이제 오전에 설명을 드렸죠. 지금 거래대금이 수반된 상태에서의 흐름, 그리고 이 추세 범위가 이때부터 이제 11월부터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이때 전량 차익 실현 잘했고 이때 따라붙었다가 굉장히 낭패를 봤죠. 이때 차익 실현이 아니라 이고점에서 차익 실현 이후에 미끄러져 내려올 때 이제 재편입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심적인 고전하다가 뭐 심적인 고전은 뭐 며칠 한 거죠. 3, 4일. 그러고 나서 계속 돌리는 흐름, 그리고 이렇다 할 시세를 제대로 못 줬었는데 유지하고 관망하고 거래 터질 때 일부 신규 편입 잡아드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거래가 역시 터지는 기준에서 변동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중반 이후에 이제 시장이 좀 눌려지다 보니까 대한항공의 탄력이 쭉 뻗어 올라오지 못하고 오늘 120 월봉선을 찍고 눌렸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대금이 수반돼 있는 상태라서, 그렇다면 다음 주에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갭상승만 살짝 나와주고 거래가 실린다면은 당연히 윗꽃 좀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도 일단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들여다보겠다. 자, 다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와 시장 무서워요. 아니에요. 시장이 고점 대비해서 100포인트가 밀렸어요. 고점 대비. 그걸 왜 안 무섭다 그러냐. 고점 대비 100포인트 밀렸는데 3%거든요. 고점 대비 3%. 전거래일 대비 2% 밀렸어요. 근데 여전히 올해 올라온 게 증시가 7% 올랐단 말이에요. 작지 않아요. 그리고 글로벌 증시도 다 강해요 지금. 와 본격적인 조정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뭐 언제부터 본격적인 조정이야. 항상 코로나19 이후에 3월 이후에 항상 뭐 조금만 눌리면 본격적인 조정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항주 다 뺏겼는데 뒤돌아보니 어때요? 여러분들이 좋아라 하시는 똑같은 대형주에서도 이렇게 시장 주도력이 있어서 10월 이후에 또 2016년 이후에 시장을 견인하고 시장 대비 5배, 10배씩 올라오는 IT,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는가 하면, 또 LG화학이 있는가 하면, 또 이번에 현대차가 한번 또 제대로 올라주는 종목군들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는 어때요? 올라오지도 못하고 있다가 낙폭이 심하다는 상태에서 가격 반발력이지 그들이 신고가를 내주고 그렇게 못하죠. 그 이유는 뭐예요? 실적이 뒷받침이 안 돼요. 명분이 없어요. 기관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단순한 그런 기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과 펀드 상품을 운영하면서 고객분들과 계약을 다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고 운영 전략을 짜고 그리고 감사팀의 감사를 받고 철두철미하게 매매를 한단 말이죠. 그럼 그들의 매매 기준이 그냥 뭐 불나방처럼 변동성 있는 종목만 쫓아다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 종목군들의 수급 들어오는 거는 뭐 그런 상품이죠. 그런 상품의 비중이 자금이 유입되는 거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지. 결론적으로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100년 그러면 이제 뭐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시고 최소 뭐 연말까지 주식을 하실 거 아니야. 예를 든다면 최소. 그럼 최소 연말까지 주식을 하신다 했을 때 그 연말까지 주식을 하실 때 시장이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주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오른다고 생각하시고 주식을 하신다라고 감안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시장을 끌고 갈, 지수를 끌고 가고 오늘처럼 2% 밀리더라도, 아니 삼성전자 2% 밀렸어요? 안 밀렸죠. 하이닉스가 버거운 수준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시장 대비해서. 뭐 삼성전기가 오르지도 못하고 진 눌렸어요? 아니죠. 오히려 우리도 갖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시장 대비 10월 이후에 탄력을 못 받았던 종목군들, 창피한 얘기지만 넷마블, 두산중공업 우리가 비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삼성중공업 비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전력도 있고 또
근데 그들의 종목군들이 어때요? 시장 수익률도 사실 못 낸 상태에서 조정 나오면 더 밀리죠. 결론은 뭡니까? 황금 대바닥줄을 찾는 게 아니라, 예? 또 그렇다고 뭐 무조건적으로 막 폭등 랠리 나왔던 의약품 쪽, 뭐 무조건적으로 서비스업 쪽, 이 기준이 아니라 진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진짜 시장을 견인해 온 쪽. 현재로서는 IT분이 없어요. LG화학의 실적도 엄밀히 따지면 2017년도 수준, 그리고 그 이전의 수준의 2조 원 기준, 그 기준점에 뭐 지금 3조 6천억 하지 않느냐, 실적 뭐 150% 이상 증, 아이고, 시가총액이 100만 원 올라가면서 시가총액이 70조까지 올라온 종목에 영업이익이 3조 6천억이면, 예? 2차 전지 명분으로 과도하게 땡긴 거죠. 그래도 시장 수익률은 넘길 걸로 보니까 우리가 주력으로 넣어놓고 현대차 그룹주도 주력으로 넣어놓는 거지. IT의 경우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니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20조, 내년이면 또 20조를 넘긴다고 보고 있는데 올해 기준이 13조 이상을 지금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돼서 13조 이상까지도 예측하는 쪽이 나오잖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100조가 안 돼. 예? 영업이익이 13조, 내년 기준에 20조, 2018년도에 20조 8천억 내내가 시가총액 100조가 안 돼요. 삼성전자 영업이익 내년에 70조 가까이 형성되고 58조 이상 60조, 2018년도에 58조, 이번에 60조 가까운 실적을 낸다고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530조가 안 돼 이제 오늘 밀려서. 500조는 겨우 넘어. 영업이익이 60조 넘는데. 그러면서도 셀트리온 삼형제 80조 시가총액에 영업이익 1조 5천억 뿐이 안 나오는데, 그런 종목은 또 어제 오늘 많이 밀렸다고 손이 나가죠. 또 그런 종목에 손을 내밀죠. 또 그런 종목으로 매매성이 나가죠. 채널 돌리면. 그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바닥에서 올라오고 뭐 이유도 없이 얘가 오늘 오를 것 같아. 오를 것 같아? 거래대금 터져 있어요? 터져 있어야 돼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이. 주도주 혼자 잡아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은 월요일까지 기준에서 이벤트 행사하니까 동참하셔서 같이 움직이시고, 우리 기준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수급 범위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진짜 힘들 때는 윤정도가 방송을 하루 종일 해요. 하루 종일 해요. 그냥 삼성전자를 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왜 더 사야 되는지 막 악을 씁니다. 그러면서 제발 팔지 말라고. 윤정도가 이번에 96,800원 그 고점 못 잡아드린 거 죄송한데, 고점 잡아봐야 얼마에 털어요? 95,000원에? 털었다가 더 가면 어떻게 할 거야? 1.5%에 다 털어. 많이 밀려내려 차익 실현해도. 어찌됐건 지금의 수급이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그런 거 의미 부여할 필요 없어요. 2016년도 이후에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은 외국인도 팔았고 기관도 팔았습니다. 개인도 팔았습니다. 연기금 일부하고 자사주 매입만 들어왔을 뿐이에요. 근데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하게 올라갔죠. 지금까지도.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뭐 개인들에게 넘긴 물량 제한적이죠. 지금 매도 잔량 쌓인 거 이게 무슨 물량이나 돼? 3,300만 주 기준에 또 470만 주 기준에. 삼성전기는 말도 안 되는. 거래대금 실려 있고 또 20만 원 위쪽에 종가 다 관리 잡혀 있고. LG전자에 관해 뭐 좀 더 들여다 보겠다. 그리고 하이닉스, DB하이텍도 손을 못 뻗는 이유가, 손바뀜이라고 할지라도 누적 순매수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 정도 사이즈는 극대형주가 아니면. 그게 좀 버거운 거고요. 그다음에 뭐 대한항공의 오늘 물량 상당히 많이 떠넘겨지긴 했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되면은 다음 주에 눌릴 수도 있어요. 눌리면 눌리는 대로 전략을 잡아보고요. 그렇지 않고 시장의 개선폭이 연출이 되면은 개인들이 많이 떠안았다 할지라도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손바뀜의 흐름에 외국 기관 쪽의 흐름, 또 그 이후에 들어올 수 있는 흐름들 한번 보면 대처하겠습니다. LG화학도 누적 수급이 원체 좋아서 추가 편입 기준 가격대만 맞으면 추가 편입 기준 설정합니다. 그다음 자동차 기준에서도 일단은 손바뀜이라고 할지라도 수급이 순매수의 기준에서 좀 버거운 부분이 있어요. 어찌됐건 이쪽에 무조건 가격 메릿을 보지 않고요. 거래가 터지면서 반등이 나오면 그
구간에서부터도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종목을 다시 늘리는 거는 이번에 그나마 많이 정리했어요. 주도 뭐 자동차 다 정리했었지, LG전자 다 정리했지, 뭐 DB하이텍 전량 매도했지, HMM, 뭐 에코프로 뭐 전량 정리한 종목이 많다 보니 여유가 일부 생긴 건데 그것은 이제 막 채우는 것도 무리가 있죠. 하나솔루션도 결국 전량 차익 실현 다 한 거고, 셀트리온 삼형제도 전량 차익 실현 다 한 거고, 12월 한 달 이번 달까지 해서 뭐 셀트리온 삼형제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낸 거죠. 새로 편입할 때 이제 조금 주의 좀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물량 좀 정리 좀 하고, 그리고 이제 IT에서 다시 고점 대비해서의 눌림폭을 많이 회복시키거나 신고가 랠리가 나와서 자신감이 우리가 흠뻑 늘어났을 때, 그때 다시 주도주들 편입해도 조금 더 윗가격에 사더라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 무서운 장 아니에요. 뭐 무슨 지금 이 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 퍼센테이지를 보는 거예요. 퍼센테이지 기준에서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장이다. 변동성 자체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